주방설계 강좌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가로 1200 요 기준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1000짜리를 3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끌고 와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필러를 없이 시공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랍이 나오면서 조금 부딪힐 수가 있어요, 벽체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쪽에도 이 필을 하나 넣는 거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그 전체 1200 깊이로 맞출 거고, 이제 길이는 3000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올 때는 이 장을 조금씩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쪽에 EP 20, 이쪽에 EP 20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장이 이제 2960이 돼야 되는 거죠. 1000이 아니고 990이나 980 정도, 네, 그렇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럼 일단 얘를 90으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1000이죠. 같이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 S 줄여주세요. 그러면 네, 바로 이제 10이 줄었네요. 네, 아주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3개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사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이 장 같은 경우 이제 상판을 1200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 장의 맥시멈 사이즈는 얼마까지 가능하시냐면요, 네, 전면 서랍장 같은 경우는 이제 480을 만들 겁니다. 전면 서랍장이 480이 되면은 이제 후면 장들은 80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후면장을 680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그 다운드래프트 때문에, 원래 이 다운드래프트가 들어갈 경우 제조사 권장은 이제 장 깊이를 700까지 짜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680 정도면 설치가 가능했고, 이거를 지금 480으로 하는 이유는 480에서 더 줄어들면 서랍장의 깊이가 480이면은 레일을 450짜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서랍장 깊이가 470이 되면은 레일이 400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에 있어서 400과 450은 이제 차이가 충분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50 레일을 쓰는 게 전면 서랍의 어떤 실용성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자,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570이었으니까 얘를 쭉 넣어주세요. 얼마까지? 480, 479니까요. 여기서 0.84 K를 한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이 미저먼트 창에서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제 그 변경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도어 사이즈가 줄었죠. 그러면은 1mm. 요거는 이제 도어에 갭이 있으니까 이렇게 3mm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문짝 두께는 보통 18mm인데 2mm 정도 그 뒤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설치될 때는. 그래서 이렇게 3mm를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를 포함한 전체 깊이는 이제 500이 됐습니다. 501인데 넘어가죠, 요거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앞면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3개를 붙여주시고, 한 번 하나 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EP. 이게 좀 그룹이 안 됐네요. 항상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항상 이 각각의 객체는 그룹으로 만들어놔야지 뭔가 이동이라든가 수정할 때 편리합니다. 안 하면 좀 괴로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앞면장은 간단하게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마이다를 보면은 마이다 꽂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속서랍까지 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속서랍이란 거는 이제 불능 기준에서 이 소속 서랍이죠. 얘는 높이가 64, 중서랍이 145인가 그렇고, 이제 대서랍이 9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채널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소속 서랍이 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 수납이 적어지니까 소속 서랍은 여기 맨 오른쪽 칸에만 들어가는 거로 제가 이제 고객과 협의를 했고, 그 칸은 이렇게, 요건 이제 대서랍입니다. 이렇게 올려줘서 대서랍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서랍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소속 서랍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그 커트러리, 수저함 같은 거, 네, 그런 거 넣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후면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 생각대로는 배치가 약간 달라질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집에 이쪽에 이제 그 급배수를 빼놨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제 가구랑 먼저 협의가 되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데, 이미 빠진 상태. 이쪽에다 개수대 배치하고, 고객은 이제 이쪽에다가 식세기를 놓으시고 싶어 해가지고 600 공간을 뺐고, 이쪽에 이제 그 인덕션 장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이제 망장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수대 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후면장, 먼저 이제 개수대부터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룹이 지금 다 풀려 있는데요. 이 경우는 먼저 이제 도어를 꺼주시고, 얘만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이 되겠죠. 자, 방향이 바뀌니까 헷갈리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제 갑자기 메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단축키 Q고, 여기서 이렇게 이 초록색
색이 나오면 이게 이제 90도로 정확하게 축이 맞춰진 거거든요.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이렇게 180도 대충 돌리시고 이렇게 180을 쳐주시면 이렇게 이제 180도가 돌아갑니다. 요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회전을 하는 기본적인 명령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2024부터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이죠. 툴에 보시면은 이제 플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 거를 이렇게 뒤집어졌고요. 빨간 거를 이렇게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이제 180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13 버전까지는 이제 없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 플립이 그 어떤 가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케치업은 좀 2024 버전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쪽 장은 제가 이제 680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제 지금처럼 양쪽의 아일랜드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장과 장을 붙여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게 기본적으로 뭐 개수대 같은 경우는 30으로 짜는데 요새는 뭐 이제 600 미만으로는 잘 안 짜죠. 이제 볼이 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중간을 이제 보강을 해서 이 어떤 1200 깊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그냥 장을 조금 크게 짜가지고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케일 도구 이용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맞춰주고요. 이제 도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시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그룹을 다 지정을 해. 네, 그룹을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장의 사이즈를 봅시다. 여기 아마 630일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장 사이즈만 스케일로 66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 661이니까 넘어가 주세요. 뭐 대충 붙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뭐 1mm 단위까지 완벽하게 맞추냐 아니냐는 이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개수대 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0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116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00을 초과하지 않게 EP가 20씩 들어가면 되면 3040이니까 초과하지 않게 60을 줄여주겠습니다. 뭐 개수대 같은 경우는 비규격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가 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그린 스케일이 지금 0.97이 나왔죠. 0.0968 0.14죠. 여기서 0.7 0.968 0.67 맞춰졌습니다. 처음 헷갈리실 건데 하시다 보면 이쪽에는 이제 식색이 자리를 대신한 600짜리 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600짜리 장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겠죠. 110이 있는데 일단은 그룹 가져가서 10mm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문짝 같은 경우, 뭐 하부장 같은 경우 사실상 600짜리 문짝을 잘 안 만드시려고 할 거예요. 가구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문짝이 무거워지고 이제 커지니까 뭐 열고 닫기 불편하고 나중에 하자 생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그 문짝이 커지면 뭐 브랜드건 사재건 당연히 이제 하자 위험성이 있는 건 맞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몸통이 그 튼튼하면은 이게 사실 잘 안 뜯겨요. 그리고 그거가 더 염려스럽다면 이제 경첩 중에 보통 일반적인 경첩은 이 위아래로 피스를 2개 박는데 이제 4개밖에 나오는 경첩이 있어요. 중국제긴 한데 뭐 쓰기는 나쁘지 않다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자가 염려스러우시면은 이제 그런 경첩을 쓰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600장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300짜리 2개를 쪼갠다? 그럼 이제 되게 이제 모양이 좀 안 예쁘겠죠? 쫑그러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주방을 만들어 본 결과 그 시공을 제대로 하고 좀 좋은 몸통을 쓰신다면은 뭐 600짜리 쓴다고 도어가 뜯기거나 그러진 않고 정 걱정스러우시면 경첩을 하나 더 달든가 그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쓰는 몸통은 LPM 바디의 이제 PB 몸통인데 좀 등급은 있어요. PB라고 다 똑같은 PB가 아니고 이 밀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쓰게 좋고 저희는 이제 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한솔 패트도 제작을 하지만 그 이상의 제품 이제 뭐 아사라든가 아사를 양면 접한 제품이나 이제 레놀릿이나 뭐 메라톤 페닉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그 몸통 자체가 다 저밀도가 아닌 중밀도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뭐 나오는 한솔 도어보다 엄청 무거워요. 거의 들기가 힘들 정도로 합판 원장을 무거운데 아무튼 이제 그런 도어를 써서 만들어도 뭐 아직까지 큰 하자는 없었으니까 뭐 600짜리를 설계함에 있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장이 들어갈 건데 이제 디트리시 이제 다운드래프트가 들어갈 때는 이제 900짜리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덕션의 어떤 그 하중을 받아주는데 더 유리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회전시키는 거는 플립을 쓰시든지 한번 볼까요? 아, 로테이트. 로테이트. 망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300짜리 400이고 그 이동을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축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쉬프트 축 고정을 시키고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딱 맞게 들어갔죠? 자, 정리해보면 300, 900, 600, 1160 합치면은 네, 2900이다. 네, 이렇게 아일랜드를 간단하게 배치를 해봤고